이 노트 한 권이 50년 동안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기도 아니고 역사적 선언문도 아닙니다. 그저 돈을 쓴 기록인 회계장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 대통령으로부터 매달 받았던 20만 원. 당시엔 영부인 특활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는 활동비라는 표현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당시 20만 원은 짜장면 2,000그릇의 값,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지금의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지금부터 그 장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유경수 여사 50주기 추모전. 그리고 그곳에 낡은 대학 노트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기록자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 그는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유경수 여사의 회계를 담당했던 비서였습니다. 그 낡은 대학 노트는 김두영 비서가 3년간 기록한 유경수 여사님 특활비 회계장부였습니다. 김두영 전 비서가 증언합니다. 매달 초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2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보관합니다. 당시에 청와대로 오는 민원 편지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유경수 여사님께 보내오는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40통 넘게 오는 그 편지들을 유경수 여사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골라 돈을 나눠 드렸습니다. 돈을 전달할 때는 꼭 제가 가서 직접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빳빳한 관봉권이나 새돈이 아닌 사용 중인 헌돈으로 바꿨습니다. 받는 분들이 느낄 마음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유교사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때 왜 이 장부가 화제였을까요? 당시 영부인 특활비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과거엔 어땠을까? 이 장부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입니다. 자, 이제 장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972년 7월 29일 서울의대 봉사활동 8만 원.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가난한 동네로 찾아가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값, 붕대, 소독약, 학생들 주머니에서 나오기엔 버거운 돈 8만 원. 당시 대졸 초봉 3달치입니다. 그 돈이 젊은이들의 선한 마음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일 서대문 오모 2만 원. 백혈병. 당시엔 혈액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창백한 아기가 숨을 헐떡였고 젊은 엄마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청와대에 편지를 썼습니다. 영부인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급하고 처절한 간청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장부에 한 줄이 추가됩니다. 서대문 오모 2만 원. 2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70만 원쯤 될까요? 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는 돈. 하지만 한 달치 약값은 됐습니다. 그 한 달이 누군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1973년 4월 8일 나주여중 정모학비 18,160원. 전라남도 나주 여중생 한 명이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8,160원. 이 돈으로 그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
이런 기록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합니다. 5,000원, 1만원, 3만원.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눈물이었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박아 부모의 2만원. 매달 빠짐없이. 당시엔 발달장애를 정박아라고 불렀습니다. 1970년대 장애 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도 치료시설도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정박아 부모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 작은 모임에 매달 2만원씩 3년간 빠짐없이. 아마도 윤영수 여사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 번 돕고 끝나면 다음 달엔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매달, 잊지 않고 매달. 이게 진짜 진정한 관심이 아닐까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것. 숫자로는 2만원이지만 그 가족들에겐 우리를 잊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희망이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없는 것이 옷, 가방, 장신구, 여행. 유영수 여사 개인을 위한 지출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항목이 하나 있어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1972년 9월 23일 기록. 영부인 옷감 7,000원. 이 항목에 대해서도 김두영 비서가 증언했습니다. 여사님 옷이나 간소한 액세서리는 모두 대통령님 월급에서 사셨습니다. 국산 옷감을 구입하셔서 직접 디자인하고 양장점에서 맞춰 입으셨습니다. 영예 박근혜 양이 대통령 특사로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도 자신이 입으시던 한복을 줄여주시며 가져가게 하여 당시 사진을 보면 박근혜 영예님의 체구에 비해 옷이 커 보입니다. 영부인께서는 활동비에서 단 1원도 사적으로 안 쓰셨어요. 이 옷감값 7,000원도 여사님 옷이 아니라 가난해서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는 청와대 주방 아주머니가 옷을 지어 입게 해주신 옷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장부에 기록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것. 그것만은 이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일도 줄었고 백혈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며 장애 아동을 위한 제도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공적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할까? 이 장부는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 한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 숫자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전시관 유리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50년 전 누군가가 만년필로 적어 내려간 숫자들, 그 숫자들이 구한 생명들, 그 숫자들이 지켜준 꿈들, 그 숫자들이 닦아준 눈물들. 그래서 윤영수 여사께서 1974년 49세의 짧은 삶으로 비명에 서거하셨지만 이 장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남을 위해 쓸 때 빛난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지 그것이 우리가 만들 미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